네, 저희 매주 목요일에는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가 어린이날이라서 한 주를 쉬었더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쉬었네요 또. 그러게 오래간만에 뵙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시장에 대한 뷰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시장의 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지수의 바닥 찾기, 테마주는 정점, 실적주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수가 뭐 정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어디까지 더 빠질까? 원래는 저희 뭐 2,600은 지키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는 테마주는 워낙에 예전부터 저희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미 갈 때까지 갔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실적주 저희 앞서 브리핑에서도 다뤘었거든요.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오르고 못 나온 기업이 내려가는 그런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한번 두 꼭지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뭐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고 사실 뭐 나스닥도 이렇게 큰 폭 하락을 좀 잘 몰랐는데 일단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한번 보면서 앞으로 시장을 한번 조감해 보시죠. 일단 미국이 이제 밤사이에 많이 내린 건 크게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CPI가 4월 달도 여전히 높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제 금리를 좀 빨리 더 큰 폭으로 빅스텝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가스관 그 봉쇄 그것 때문에 또 유가가 상승하고 아직도 그 컨트롤 리스크가 시장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이제 반대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싶은데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실까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음봉을 일간 차트로는 5개나 들이우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그런 흐름, 차트는 이미 실물 경제라든가 기업 실적에 의해서 보통 선 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지금이 과매도 구간인가? 아니면 또는 뭐 과매수 구간인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도 이렇게 질곡의 구간이 있었어요. 이 마디마디 주가가 하락하고 그랬을 때 이거 이제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이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거의가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좀 이격도를 보실까요?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관성의 법칙, 그 뉴턴의 제일 법칙에 의해서 기존 운동을 계속 하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관성의 법칙 다음에 하는 게 회귀의 본능이에요. 그럼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으면 회귀의 본능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3버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왜? 지금 시장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제 캔들도 이게 뒤집어 보면 캔들도 양선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뭐죠? 양봉, 5일선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이때는 거의 정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오늘 또 녹록지 않은 장이 예상되죠. 만기일도 있고. 그러나 오늘은 참으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증시일 텐데요. 국내 증시로 한번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도 역시 이제 바닥 찾기가 나올 거예요. 저점 대비 한 1% 정도 상승했는데 뭐 코스피는 항상 좀 제한적인 흐름이라 보고 무엇보다도 코스닥 같은 게 좀 이렇게 역동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저점 대비 4%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서 오늘 나스닥을 빌면서 쌍바닥을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지수 바닥 찾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 상승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가 정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한 2주 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그 반사이익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전 코너에서
실적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면 결국 주가는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거기에 수렴한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 사실 차량 리드 프레임에서 국내 1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이격 메우고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역시 지수는 이제 바닥 찍게 들어갔고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다. 물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얘들이 틈새 시장에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이때 올해 롱텀으로 보면 실적적으로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주를 중심으로 체크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 다음 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좀 이번 주가 이제 목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네. 다음 주까지 위클이니까 네. 같이 말씀드리면 투 트랙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는 펀더멘탈 장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변함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으로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는 실적주 이렇게 보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펀더멘탈 장세를 준비하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주, 전일에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주,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앞서 얘기 드렸듯이 실적주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클리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떤 흐름 보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GS나 우진 같은 경우 좀 오래전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 또 가지고 오신 이유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4월 7일에 제시해 주셨던 풍원정밀 최고가 기준 수익률 32% 기록하고 있습니다. AS 해볼 텐데 네. 저 종목들은 왜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좀 오래돼서 네. 이건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 300% 이상 난 거 좀 뭐 이렇게 좀 광고 그게 아니고요. 네. 아까 제가 에너지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GS에서 가장 GS가 에너지 중에서 시세 대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300%가 넘는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한 번 관심권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AS에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그 이제 가스가 이제 봉쇄를 했죠. 그래서 밤사이에 미국이 유가 그러니까 유가도 상승했고 또 천연가스가도 상승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금은 오늘은 틈새 시장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GSE는 여전히 좀 살아있고 사실 이 황금 맥점 전략이 마디마디 포착해서 거의 뭐 그냥 퍼펙트한 이렇게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엊그제도 바로 어제도 이게 지금 음봉 3개 다음에 도지 캔들 좀 확대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 황금 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한 9% 정도 좋은 수익을 냈는데 주봉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봉에서 이번 주 양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양음에서 지난주에 거의 이게 도지 역전된 망치에 가까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양선 가능성이 있다. 오늘 긍정적인 경우는 대략 한 7,700원 에서 8,000원까지도 한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5일선 정도 봐서 이거 오늘 단기 공략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밑에 이제 무료 톡도 나오는데요. 노란 톡. 거기에서도 제가 아주 간간히 여러분께 다 추천드리고 AS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S에 다시 한번 관심권에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우진. 사실 이제 원자력 테마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이제 시총이 크고 저는 좋게 보는 것이 두산중공업, 과거에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로 바뀌었는데요. 사실 그것은 너무 이제 물량이 많아요. 근데 탑픽은 SM의 탑픽은 그건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볼 때 뭘 또 보셔야 되냐면 폐원전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측기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진이 저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디마디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날 6시에 새로운 또 신설 프로가 있어서 제가 첫 방송에서 원자력에서 딱 우진 한 종목만 제가 콕 집어 드렸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이 거래일 동안 40% 이상 좋은 수익을 냈는데 어려운 장에서 이 종목은요 이렇게 대응하시죠. 오늘 이제 좀 어제 시간에 또 모르고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또 한번 음선이 나올 수 있으니 오늘 상승 나올 때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할 때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이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풍원 정밀 여전히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이거 OMM, FM, OL에 대해서 국내 탑픽이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AS 드릴게요. 네, 지금 새 종목들은 워낙에 뭐 단기 테마주보다는 좀 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AS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또 주목해볼 위클리 유망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플러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 정부에서 피해를 봤던 게 힘들었던 게 크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 그다음에 하나는 일본하고 협업 관계에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니플러스는 앞으로 이제 저는 일본하고 이제 그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렇게 밀월 관계가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는 그 방송 채널 애니플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니 작품이 800개 이상 유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방송 채널 커버리지하는 게 3천만 명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올해 기대작 스파이 패밀리, 뭐 제가 반방송 PD도 이거 보고 하던데 어찌됐든 그 일본하고 지금 동시에 방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워낙 좋아요. 49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30억, 창사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제가 회사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올해도 이런 실적이 기대된다고 그러네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위에부터 보세요. 이게 PER이 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보율도 1,500%가 넘고 상당히 좋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일에 그제 이거 좀 이제 개미할게 패턴이 갖고 역전된 망치를 만들었거든요. 좋아 보입니다. 주봉을 보셔도 이제 이런 것들 이번 주까지 음선 3개를 주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 또 뭐 단기 중기 다 좋은데 월봉을 보아도 딱 20%선을 터닝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 중기 양수격자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요. 시초가에서 3,700원 정도 매수는 무리였겠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저는 5,000원까지 봅니다만 단기적으로도 한 4,200원 저항까지, 그다음에 손절은 3,4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애니플러스 목표 주가 4,200원, 손절가 3,400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동기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동기어, 아까 제가 이제 오늘 그 틈새 시장으로서 단기 공략적으로 이제 양분해서 보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곡물에서 사료 같은 것은 좀 허무맹랑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꾸준하게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어떤 뭐 농기계 같은 그런 관련주도 포함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가져온 대동기어인데요. 동사는 공작기계하고 자동차, 농기계, 중장비. 그러니까 꼭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이게 들어가는 기어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50억, 57% 증가한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금년에 회사에서 발표한 그 사업 계획에 따르면 금년은 영업이익을 100억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서프라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에거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되겠죠. 자,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이것이 계단식 상승 파동에서 지금 21선을 지키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지난번 상한가를 한 뽑은 다음에 음선을 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폭착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쌍둥이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좋겠다. 조금 더 주봉 와보실까요? 주봉도 딱 5주선을 찍고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늘 하는 틈새시로 단기 공략으로 한번 볼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1,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사료 쪽은 너무 올라서 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농기계 쪽에서 대동기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심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뭐 디램 같은 것보다도 틈새 시장에서 굉장히 실적과 성장성이 갖추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에서 아까 제가 해상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또 그중에 기판에서 대장은 역시 심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PCB하고 반도체 패키지판 1위 기업이죠.
세 차례나 신규 증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볼 때 과연 포인트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일단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 하겠죠. 그런 회사들은 쉽게 망하지 않고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거든요. 바로 심택이 그런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잠정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원래 시장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이 어바웃 한 750억 정도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한 839억 정도에서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447%나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역시 펀더멘탈 아까 장세를 제가 재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또 쌍바닥을 치고 있네요.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양선은 크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선이 나오다 도지 캔들 2개, 쌍둥이 패턴은 괜찮은데 이럴 때는 따라가지 않는데 여기서도 음선 3개에서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양선이 나왔는데 이때 도지 음선 나스닥이 내렸으니까 오늘 낮은 가격을 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예, 심택은 대략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한 49,000원 내외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5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예, 한 4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심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틈새 시장 잘 노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시니까요. 이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던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2주 만에 출연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무료 방송도 딱 2주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난부터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무방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할 히든 종목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8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께 좋은 정보도 드리고 또 종목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 8시 반부터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